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영하고 제로하다라는 뜻에서 청년들이 운영하고 있고 좀 복합적인 문화공간입니다. 너무 정없어 보이지 않아? 아니, 뭔가 생각해야지. 소리된 것 같아. 판매 금지. 본인들이 드시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와 있지만 나중엔 더 큰 바다를 향해서 더 큰 꿈을 꾸자는 뜻에서 산사공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아, 그렇구나. 커피숍 그리고 청년들이 만든 가공 제품이라든지 함께하는 그런 가치에 맞는 제품들을 많이 소개하기도 하고 네. 청년 세미나나 그런 것들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보여도 약간 그 걱정이랄까. 가치를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곳은 물건을 판매한다기보단. 근데 그 가치를 구매할 만한 그런 문화가 상대적으로 농촌은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적잖아요. 그럼 그 공간이 유지될 수 있을까? 수아 씨는 속으로 되게 걱정이 좀 됐었는데 어때요? 저희도 걱정이 돼요. 아직 안 망했어. 아직 안 명했어요. 아, 지금 연명하고 있으니까. 네, 간신히. 네, 맞아요.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희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제로 웨이스트나 그런 공정 무역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는 추구하고 싶은데 그것을 호응해 줄 수 있는 고객들이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아하. 근데 저희도 많은 고민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거를 소개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는 더 미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총대 매자. 네. 형태 한번 매보고 한번 가보자. 네. 그래서 일단은 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잘하셨습니다. 아이가 셋 있는 엄마 입에서 총대 매자라는 이 결의가 진짜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보통 결의가 아니고. 두 분은 그러면 귀촌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또 하셨는지도 궁금하기도 해요. 어떤 일 하셨어요? 저는 국제관계, 국제통상, 국제개발협력을 전공을 해서 갑자기 뭔가 되게 있어 보여. 아, 나 이 의상이 오늘 방송 오신다고 해서 일부러 사셨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입었던 어떤 이거 시어머니가 주신 정복이 옷이 그래 방송 나간다고. 네. 갑자기 국제화 느낌이었어요, 정우 씨. 아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국제 만들려고. 뭐가 되게 있어 보였어. 네. 국제통상, 국제개발협력 다 국제 관련된 일을 했었고 예. 이제 장소에 오기 전에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했었고 국제협력단 전에는 이제 미국에서 한 3년 정도 일을 했었고 유엔 헤드쿼터에서도 인턴으로 있었고 유엔 헤드쿼터 끝나고 한 2년 반 정도 교육 NGO에서도 또 일을 하다가 했습니다. 이야. 몰라봤습니다. 아유, 제가 모르고 그냥 다리를 꼬고 있었네요. 아이고, 다소곳해지네 갑자기 무릎이. 나이가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경력을 하시는데 이렇게 젊으신데. 그러니까. 네, 너무 궁금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장수로 오신 거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요. 네. 저는 전공하고는 상관없이 웹디자이너 겸 작가 지망생으로 아, 진짜? 조금씩 작품 활동하면서 네.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디자인 쪽으로의 작가를 꿈꾸셨던 거예요. 네. 그렇게 전공하시다가 또 어떤 연유로 이렇게 또 장수로 다시 이렇게 오게 됐는지 고향으로. 별로 좋지 않은 개인적인 일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고향에서 한번 좀 재정비도 하고 네네. 원하는 그런 작가의 꿈을 여기에서 꿈꿔보지 않겠냐는 이제 부모님 제안도 있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아유,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고향으로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드는 건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누군가는 좀 이렇게 시선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유학 갔는데 어디 갔는데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뭔가 좀 상처가 있거나 다치거나 막 그래서 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의 시선들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불편함은 없었어요. 네, 많죠. 네. 그래서 제가 어디 뭐 공부했어요, 어디서 일하다 왔어요라고 지역에서 말을 하지 않는 게 네. 제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면 다 반응이
너 미쳤구나. 여덟 시골 아들이야. 왜 장수에 있어? 미친 거 아니야? 뭐 망했어? 뭐 아무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실제로 그런 얘기 하시는구나. 네, 그냥 말아야 되겠구나. 근데 저도 속으로 그 생각은 했어요. 아, 진짜? 아니, 이거 안 될 사람이네, 이거.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해도 되실 것 같은데 네, 장수에 무슨 큰 꿈을 가지고 내려오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편견을 극복하는 것도 상당히 좀 고된 일이었겠어요. 이상했어요. 뭐가 문제지? 장수에서 사는 게 왜 뭐 패배자인가?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데. 네. 그렇게 바라볼 이유가 네. 없는데. 우리 민지 양께서는 사실 그 장수가 완전히 고향이잖아요. 고향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시선들이 더 불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많이 불편하기도 했고 네. 한편으로는 저의 자격지심도 조금 작용하지 않았나 싶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골을 떠나야 마땅한 청년들이 왜 이곳에 있을까 하면서 이제 별종처럼 바라보기도 하고 또 그분들의 표현 방식이 좀 세련되지 않아서 저렇다. 그래서 상처로 남을 수 있겠다 하고 인정하다 보니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넘기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더라고요. 우리 박윤미 사실 숙지기도 유학을 다녀오셔서 이제 부안으로 다시 오신 거잖아요. 네. 그럴 때 비슷한 어떤 심경을 좀 느껴요? 공감대가 있어요? 어때요? 친척분들이 야 큰일을 할 사람이 왜 거기가 있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주시고 저희가 농장을 하고 체험객들이 오면 아니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왜 거기 계세요? 이런 되기를 진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처음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제 대답은 네. 제가 좀 많이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진짜 이거를 똑똑하다. 아. 제가 웬만큼 똑똑하지 않고 많이 똑똑해서 농촌에 미래가 있다는 걸 압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그런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부러워서 그런 거야. 이걸로 야, 좋으셔. 와. 아, 그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네. 많이 하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다시 시골에 왔고 다시 고향에 왔을 때 그 고향을 바라보는 좀 생각이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떠났을 맞네. 때와 맞네.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뭔가 기회나 이런 게 참 없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보이지 않아서 버려지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저에게는 오히려 노다지 같은 그런 와, 보물창고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요. 어떤 것들이 좀 그런 것들이 보였었나요? 제가 책을 내게 된 계기나 뭐 그런 것들에서도 지원 사업 이런 것들도 제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가져올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널려 있었던 거예요. 맞아, 네. 진짜 그렇긴 해. 그리고 제가 뭔가 하더라도 오히려 더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많은 기회를 좀 얻지 않았나 하는 맞아. 생각이 듭니다. 뭐야 아까 작가 지망생이라고 그러더니 책을 내셨잖아. 괜찮네. 작가 지망생이 알겠네. 그러면 안 돼. 작가님이시는구만. 그러면은 이미. 네. 네. 아 진짜 저도 느끼는 거지만 그 이제 지역에 갈수록 오히려 청년에 대한 정책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저는 어제 청년 한 명을 또 한 명 꼬셔왔거든요. 몇 살? 이렇게 투어를 돌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녁에 같이 떡볶이를 먹는데 하는 말이 이렇게 대우받은 경험이 처음이었다. 자기가 뭘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주고 기대해주는 이 반응만으로도 자기는 여기 내려온 게 너무 좋은 것 같다라고 이제 잘했다.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농촌이 좋은 건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활동을 힘들지만 또 돈이 되지 않지만 하는 이유가 이게 10년, 20년 후에 우리의 문화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 저희가 겪는 문화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저희가 원하는 제로 웨이스트의 문화, 어떤 가치의 문화가 너무 부족해서 이런 문화가 우리가 10년, 20년 후에도 밑에 후배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문화를 저희가 만들어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지역 안에서의 청년들과의 교류에서는 저희는 좀 더 확장돼서 전국에 있는 청년들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순창하고도 한번 만나요. 순창이요? 순창에도 이렇게 청년 그룹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뭐 청년이라고 하면 65세니까. 죄송한데 거기서 막내 아니시죠? 막내. 저기서 말하는 청년하고 좀 다른 개념의 청년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아, 그 이제 스튜디오 책이 하나 좀 와 있어서 제가 눈길이 좀 끌렸는데
어쩌다 장수 청년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그 어떤 책인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지역의 기성세대들이 바라보는 청년에 대한 시각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세요. 청년들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잘 나가는 청년들 여기 장수에 살고 있어요. 근데 왜 살고 있는지 아세요? 저희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은 삶의 가치는 이런 거예요 라고 해서 15명의 보석 같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네네. 처음엔 저희가 몇 개월 동안 원고를 받았어요. 자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청년들, 외국인 교사로 일하는 청년들, 그리고 농부, 그리고 작가, 그리고 지역 활동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농사만 지면 농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되게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다양한 분야의 그런 청년들을 모아서 이런 생각 때문에 장수에서 살고 있고 장수에서 살면서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싫었어요라는 것을 솔직 담백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되게 반갑네요. 보통 지역에서 이런 직장을 만들면 지역에서 농사 지어서 큰 돈 번 사람들, 맞아. 성공 사례, 분홍들. 맞아요. 1년에 뭐 1억이랑 번다, 뭐 10억 번다. 그 쪽만 집중해서 이렇게 책을 내는데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이렇게 살아요. 굉장히 새롭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른들도 이 녀석이 맨날 노는 애인 줄 알았더니 솔찬하네. 생각 있네. 마음의 변화를 기대가 있네. 이러면서. 되게 반갑다. 이거 돈을 주면 살 수 있는 책이에요. 네, 저희가 공짜로 배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저희는 정가를 받고 네, 그럼요.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인터넷에서 책들이 공짜로 그냥 나눠주는 책으로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잘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면 또 너무 가볍게 생각이 돼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마토 많이 달렸네요. 이제 수확 이제 막 많이 시작하시죠. 장수하면은 레드푸드로 토마토, 오미자 그리고 뭐 한우, 사과가 유명해요. 장수에서 나는 농산물로 다양한 가공품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원래 농사는 지어보셨어요? 뭐라고 반숙 토마토라고 하고 그래서 덜 익은 걸 따는 거죠. 네, 일부러. 일부러. 네, 왜냐면 유통 과정에서 이제 이거 맞아요. 익으니까. 색깔도 예쁘고 단단하고 좋은데 이거는 왜 못 파세요? 이거는 이제 이 꼭지가 오래돼가지고 말랐어. 이렇게 작은 애들은 또 못 내시나요? 이렇게 작은 똑같아. 이거 전부 다 똑같고 맛은 그렇고 좀 좋아요. 그러니까 좀 모양만 조금 이상한 거지 사실 맛과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아니 없는 오히려 것들이잖아요. 좋은 거지. 가장 잘 익은 상태인데. 맞아요. 근데 잘 익었기 때문에 유통 과정을 못 견디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기스가 있으면 상품에 못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활용하시냐 했더니 거의 대부분 즙을 내시거나 아니면 그냥 버리시거나 케찹이나 소스 등으로 개발해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올해는 시범적으로 토마토 케찹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잘 쓸게요. 그분들은 이제 서울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인데요. 사회적 기업 육성과 과정에서 같이 참여하게 되면서 만나게 되었어요. 방송국에 청년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오려면 사실 뭔가 거리가 필요한데 그것을 여행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1박 2일 여행이 아니고 뭔가를 배울 수 있거나 뭔가를 깨달음이 있는 여행이라든지 어떤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미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부서질 가면 네, 좀 이나 도서관에 가면 네.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할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러 온 거기 때문에 얘기하면서 어떻게 나아가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들어서 너무 좋았고 현재 그 청년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경주나 천안 이런 다른 지역에서 이런 거점 청년들을 발굴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구조가 그런 부분이 저희랑 되게 잘 맞았고 앞으로 뭐 여행 프로그램이든 창업 프로그램이든 잘 협업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네트워킹이 거의 귀재십니다. 장수에도 자신들의 농산물을 이 성실하게 재배하는 농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청년 농부도 있겠지만 연로한 농부들도 많은데 이런 농부들을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는지 궁금해요. 청년 농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세가 좋지 않거나 할 때는 뭐 온라인으로 판매한다거나 다른 어떤 직거래를 한다거나 이게 굉장히 빠른데 맞아요. 특히 연로하신 농부들 같은 경우에는 공판장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대안이 없으시거든요. 없죠. 근데 네. 가격이 좋을 때는 좋지만 가격이 정말 안 좋을 때는 이게 공판장에 내는 게 정말 그 노동력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네, 그게 너무 안타깝고 저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런 거에서 계속 고민하게 만들어요. 지금 50평 정도 되는 규모를 저희가 네 굉장히 힘들지만 그게 꼭 필요한 이유가 이런 농산물이 갑자기 값이 떨어지거나 이럴 때 판매도 할 수 있고 그곳에서 장터를 열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저장성이 좀 약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상품화 시킬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패키지를 조금 더 세련되게 해서 같은 상품이지만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연구하기 위한 저희 청년들의 연구실로도 쓰려고. 이야, 그냥 커피만 팔고 뭘 상품 파는 곳이 아니라 연구실의 역할도 하고 있었구나. 그 식품 가공이 사실 쉬운 분야가 아닌데 그러면 그렇죠. 또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또 같이 일을 하시나요? 청년들을 찾고 있어요. 네. 모집 공고 한번. 찾고 있고 저희가 솔직히 지금 인원으로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 있어요. 그러실 거예요. 일이 진짜 많으셔서. 그래서 식품 가공 부분 굉장히 저희한테 미래적으로 되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 일할 청년을 네. 상시 모집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야, 진짜 많은 청년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진짜. 굉장히 조곤조곤 살살 얘기하는데 네.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사이즈가 커. 사이즈가 커요. 아, 여기가 굉장히 지금 우리 왕효 씨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다 생각하면서 느끼고 있거든요. 네. 좀 뭘 느끼고 계셨어요? 정말 아이디어나 이런 게 정말 좋거든요.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하고 이런 좋은 공간이 지속 가능해야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실제 이게 지속 가능할 부분이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단체를 만들고 작년에는 이런 사업장을 이제 만드는데 저희가 온 에너지를 다 썼고 올해부터는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수익으로 이제 고용한 청년에게 월급을 주고 있고 저희는 아직까지는 자원봉사의 자원봉사죠. 수준인데 그래요? 지금 추세로 갔을 때 그리고 저희가 사업의 영역을 조금 더 확장을 하게 되면 저희도 이제 월급을 받을 수 그래요, 있는 지금. 시간. 지금도 월급도 없는 공동대표였던 거예요, 지금? 그래, 말만 되는 거야. 그래 보였다는 건 또 뭐야? 저는 오히려 박수 쳐주고 싶은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실패는 실패가 두려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네. 하고 있잖아요. 내 꿈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는 거라 시작하고 있다는 데서 나는 훨씬 더 의미 네. 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사업들이 지속 가능하려면 주변에 뜻이 함께하는 또는 꿈이 있는 청년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 또 커뮤니티하고 또 리더의 역할로서 주변 청년들을 많이 또 모셔오고 있는. 어제도 한 명 또. 그러니까. 맞습니다. 또 어제도 한 명 또 다단계로 다이아몬드 배지가 있는 우리 또 박연미 우리 수제기분의 어떤 그 노하우를 한번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이 청년들이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청년들이 와서 족자적으로 할 때 저희가 일을 좀 준다던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진짜 많거든요. 저희가 못하는 일, 뭐 레시피를 개발한다는 거 이거 조금씩이라도 이런 기업들이 이런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 일부터 저희는 조금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그렇구나. 막 화려한 꿈을 꾸기보다 이 친구들이 이 능력을 어딘가 쓸 수 있게끔 연결해주는 야. 그래서 다른 데 가보니까 그 지역에서 지지자들을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지역에서 지지자를 네. 만든다. 청년끼리만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 청년을 밀어줄 수 있는 맞아요. 많은 사람들 기성세대들도 중요하고. 요런 사람들을 먼저 꼬셔야 합니다. 그래요. 네. 너무 중요한 이야기다. 사실. 네, 맞아요. 자, 어찌됐든 그 이제 공동대표를 맡으시면서 하나의 사업체를 이끌고 가시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서로가 이렇게 좀 격려를 하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진짜 힘들었을 때는 또 언제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진짜 힘들었을 때는 네. 사람들이 조금 많이 나갈 때 그때가 좀 나갈 때? 네. 함께했던 사람들이 네,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갈 때 조금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저희 이제 공동 대표들끼리는 그냥 밤새워서 얘기하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네, 서로 용기가 의지가 되는군요. 되도록 좀 좋은 말도 서로 해주고 네. 어디에서 봤는데 뭐 이제 좋은 글귀 있으면 또 같이 보면서 이제 얘기하고 아 뭐야 억짜네. 눈물 흘리고 계시잖아요 지금. 처음에 어떤 글귀 얘기해줬어요? 최근에 어떤 글귀로 위로를 받았어요? 네? 저희랑 같이 일하다가 떠나는 청년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올해 계산해보면 6명이요. 어이구. 6명의 청년이 같이 일하다가 떠났거든요. 정도 많이 들었을 텐데. 반드시 정리돼야 될 사람들은 정리가 되는 거고 예, 함께 할 사람들은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같이 할 수 있는 거구나. 예. 네, 그래서 그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슬프진 않아요. 이게 그냥 좋은 때가 온 거구나 항상. 예. 차마 말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주로 바깥에도 사고치기용, 안에도 해결하기가 주 전공일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힘들었던 거 한 가지만 얘기해 줘. 힘들었던 거요? 제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올해 사업을 많이 가져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 여유는 또 제가 많고 하니까 예, 외부 활동이며 뭐며 이게 저한테 많이 좀 몰린 경향이 있어가지고 한번 중간에 좀 이제 못하겠다 정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도 좀 네. 저기 긍정적인 쪽으로 좀 그런 거네요, 그거. 그렇죠. 회개합니까? 반성해요? 네, 네. 올해까지는 책임을 지고 네. 내년에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네. 도전하려고 합니다. 다른 모습으로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올 거예요. 일을 맡기시고 안살림을 맡기셔고. 네. 각자의 개인기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어울리는 게 아닌가? 그럼요. 하는 생각이 다르니까 들죠. 어울리는 거죠. 맞아요. 세차해야겠네. 청년들이 지역에 살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주거랑 교통 문제였어요. 왜냐면 저녁 7시 이후로는 편하게 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은 없었고 누구나 쓸 수 있는 쉐어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그게 가능하겠다. 버스도 없어요? 금방 끊겨요? 7시가 막차예요. 아 진짜? 장수에서 이런 쉐어카를 쓸 거라고는 자기도 상상을 못 했는데 그렇게 쓸 수 있어서 좋다. 연비나 이용료가 굉장히 저렴해가지고 예를 들어 1시간을 쓰는데 전기차가 10,000원도 안 되니까 그런 점은 너무 좋다. 지역의 방과 후에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문제점에서 착안을 했고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과목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너무 제한적인 거, 한정적인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접하지 못하는 것들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할게. 내가 언제 찍어? 나도 드론 못하는. 봄에는 승마를 했고요. 여름에는 수영, 현재는 이제 가을이 돼서 지금은 이제 골프나 테니스 골프를 친다고 나도 나 한 번도 안 쳐봤는데 골프. 그리고 국궁 활을 또 써요. 활을 써?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접목해서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을 발굴하고 함께 나아가는 게 저희 최종 목표이기도 하고요. 많은 청년들이 숨지 말고 함께 적극적으로 하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의 그런 엄청난 혁신을 불러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지인을 환영하고 교류를 통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문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그런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진짜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네. 장수군의 전체 인구가 2만 1,000명인데요. 30대가 가장 적어요. 네. 30대가 1,500명으로 가장 적은데 일은 여기서 하지만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도시로 나가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30대의 청년들은 대부분 그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이었고 네네. 일자리가 없어서 지역을 떠나는 게 아니고 일하러 장수에 오면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떠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그렇구나. 손꼽아도 몇 명이나 됐어서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우리가 지역에서도 교육 괜찮아. 도시에 못지않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러한 문화가 있어라는 것을 만들고 싶어서 네. 사실은 장수군 했을 때 모든 교육의 인프라가 장수읍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장계면은 아이들이 방과 후에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게 피아노 아니면 태권도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피아노랑 태권도를 좋아하지 않은 아이들은 다른 대안이 없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는 초등학생들이 다양한 걸 경험해봐야 내가 골프를 좋아하는지 내가 수영을 좋아하는지 내가 테니스 좋아하는지 뭔가 맞아. 그걸 알 텐데 맞아. 경험의 폭이 너무 적다 보니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미래에 뭘 원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 공간에서 다양한 거를 경험하게끔 해주는 게 저의 목표였고 그리고 그 다양한 걸 경험시켜주는 사람이 청년이기를 더 희망했어요. 예. 근데 그게 좀 어려워요. 그런 청년들 그런 만나는 게. 저는 인터뷰 아까 마지막에 이 단어가 딱 박혔는데 많은 청년들이 숨지 말고 함께 적극적으로 하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의 그런 엄청난 혁신을 불러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숨지 않고라는 말이 좀 확 들렸어요. 그래서 아마 농촌의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좀 좌절감도 자괴감을 느끼면서 스스로 숨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왜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듣고 싶었어요. 고향은 떠나야 돼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스스로 좀 무기력에 많이 빠져 있어서 많이 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하는 활동이라든지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활동들에 조금씩이라도 참여하다 보면 저 역시도 많이 겪었던 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더 큰 성취감을 많이 느끼면서 많이 성장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숨지 않고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숨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까 그 장소가 숨을 장소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멋있는 거 하나씩 한단 말이야.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멘트 준비했어요? 안 했어? 했는데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장수의 젊은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가게들이나 뭔가 커피숍은 그냥 일반 소비자들을 생각하고 열지만 장수에 있는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그 시간대나 이런 거에 맞춰져서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장수 청년들이 여기 모여서 회의도 할 수 있고 아지트. 아지트처럼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지려면 뭐가 좋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집합이 될 수 있는 시간대들이 각각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모임을 해보다 보면 그런 거를 좀 이야기를 많이 통해가지고 그런 숨을 장소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희도 계속 거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드로잉으로 굿즈 만들기, 다양하게 뭐 오디오 크리에이터 워크샵 뭐 이런 식으로 오디오 네. 오디오 콘텐츠를 만드는. 오디오 크리에이터, 네네. 책 읽어서 낭독해서 하는 그런 거, 기타 등등 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이렇게 나오게끔 할 수 있을까 지금 계속 기획하고 그거를 이제 인스타나 그런 현수막 통해서 알리고 있어요. 이미 많은 활동들을 또 하고 있는데 아마 또 그 길을 찾고 계신 건 아닐까. 계속 여러 가지를 하면서. 맞아요. 예, 또 언젠간 또 발견하고 또 이렇게 또 구축하는 멋진 또 산사공 마녀님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산으로 간 사공들이 궁극적으로 가고 싶은 곳은 과연 또 어디일까? 누구나 꿈꾸는 불을 쫓기도 하고요. 저도 뭐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 살고 싶고 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산사공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일하는 그런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좋다. 세계적인 기업이 되겠다. 와. 글로벌 기업. 그 생각 다르신 거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전에 했던 일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은 일이고 다시 하고 싶은 일이어서 개인적인 소망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게 있고 산사공은 제가 언제까지나 청년은 아니잖아요. 네, 이 산사공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후배들이 와서 더 부흥시키고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놓고 떠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어쨌든 시골에서 청년은 65세 미만이고. 아직 멀었어요. 네. 저는 사실 오늘 보고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아까 문구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한눈 뜨고 꿈꾸는 사람이라는 글귀가 있어요. 그래서 뜬 눈으로는 현실을 바라보고 감은 눈으로는 이상을 바라봐라라고 해서 한눈 뜨고 꿈꾸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런 청년들이 지금 하는 건 뜬 눈으로 현실만 보지 말고 감은 눈으로 꿈만 꾸지 말고 한 눈은 뜨고 한 눈은 감고 밸런스를 잡자. 그렇게 살면서 추구해 나가는 그 꿈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좋다. 오늘 우리 두 상사공 마녀님 앞으로도 장수에서 또 많은 청년들이 모이고 더 그 청년들과 또 큰 꿈을 향해서 또 이렇게 뱃사공으로 열심히 또 노를 저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박수로 응원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동차. Girls, they do blow when we out in the snow, but you'll only ever catch 'em on the pieces of the show. Yeah, They say it takes time to warm my mind and have me ready for you. 본격 농촌 힐링 프로그램 마녀들의 포레스트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그 지명 중에서도 예쁜 이름들이 참 많죠. 이 전주 MBC가 있는 도로명 주소 이름도 선너머길이거든요. 그 이름이 왜 이렇게 붙여졌냐면 화산서원 너머에 있다 해서 서원 너머 하다가 선 너머가 된 거거든요. 시민분들께서도 혹시 주변에 좀 예쁜 이름이라든지 도로명 이름이라든지 마을 이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희 마을 앞에 네. 늘 이렇게 저희가 섬진강과 오수천이 만나는 그곳에 이제 제가 사는 마을인데 거기가 늘 보가 터져서 이 홍수가 많이 났던 지역이에요. 어이구. 그래서 거기다 보를 막았는데 보 이름이 설탄보예요. 설탕보. 설탄보. 뭔 말인지 느낌이 안 오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말로 하면 흰 여울보. 하얀 여울이 지는 곳. 예쁘다. 예쁘죠. 저는 마을 이름보다 저희 정읍에 정말 유명한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이름이 은하철도 99. 에이 거짓말. 아, 거기에 철이의 미애가 사신다고. 아 진짜로 버스 정류장 이름이 은하철도 99. 그 옛날에는 그
그 마을 어르신들이 기억하기 좋은 장소에 대한 이름을 많이 붙이잖아요. 네네. 그 버스 정류장 앞에 가장 유명한 식당 이름이 은하철도 999 가든이라는 식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 버스 정류장 이름을 지을 때 그 식당이 굉장히 유명하니까 은하철도 999. 지금도 있어요? 그 지금도 식당?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혹시나 틀릴까 봐 오늘도 네. 확인해봤는데 그래요? 거짓말 같은데? 재밌죠? 이상하다. 재밌죠? 아닐 것 같은데. 진짜요. 자, 오늘 마녀들의 포레스트 주인공을 소개를 할 텐데요. 자기소개를 직접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원에서 온 동편제 마녀 김보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동편제 마녀 하니까 이야. 판소리 하시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목소리가 판소리 목소리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 어떤 분인지 굉장히 좀 궁금하죠. 영상으로 준비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판소리하는 공간 아닌 것 같은데. 맞나? 저희 동편제 마을에서 체험이랑 숙박 관리도 하면서 이제 사무적인 업무도 맡고 있는 사무장입니다. 아, 마을 사무장이시구나. 아, 동편제 마을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동편제 마을은 일단 판소리도 유명하고요. 맛있는 음식도 많고 네, 오시면 다양한 체험을 즐기실 수 있으세요. (11월 12일) 날 객실 가능하시고 혹시 몇 분 정도 내세요? 저희가 이제 온돌방 같은 경우에는 최대 6분까지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마을 사무가지가 호텔. 그러니까 호텔리어 느낌이 좀 있죠. 춤 복장도 지금 약간 호텔리어 느낌이잖아요. 호텔 관광과를 전공해서 여행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행사가 망하면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여기 동편제 마을을 알게 되면서 여기가 고향인데 제 고향 친구들도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더 많이 알리고 싶어서 다 일하게 되었습니다. But she moves like lightning, and she counts to 3. Then she turns out all the lights and says she's coming for me. Now put your hands up. 아까 그곳은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곳인가? 하몽 아니야? Living gonna make it out alive. Load it up when the sun comes down. Getaway car for two young lovers. 안녕하세요. Undercover, undercover, undercover. 손님들이 오시면 샤키텔이랑 와인 드실 수 있는 공간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하몽이랑 소세지 같은 판매하는 곳도 되기도 해요. 저희 이제 숙박객들 많이 오는데 샤키텔이 구성품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가지고 찾아왔어요. 저희 초리조 살라미하고 저희 하몽, 치즈랑 과자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별도로 해가지고 뭐 저희가 만든 거 다른 거 더 드리고 있고. 저희 지역의 특산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반응이 되게 좋고 이제 다음날 또 사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그 첫 번째 영상부터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그 게스트하우스를 또 관리하고 계시고 사무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면서 샤키테리아라고 했나요? 네, 그 모습도 보여주시고. 우선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동편제 마녀라고 하셨으니까 남원시 운봉읍이 판소리의 성지라고 하는데
왜 그 이유가 붙어 있는지. 동편제 발상지로 마을에서 이제 조선 후기에 가왕 송록록 명창 생가터로 그 시대의 모든 판소리를 다 같이 하고 네네. 거기서 제자분들이 키워낸 역사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동편제를 어떻게 보면 만들다시피 하신 분이 네, 거기 계셨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군요. 수십 명의 가객들이 그 근처에 있었을 거예요. 네. 그 서편제를 사람들은 많이 알 거예요. 네. 그 영화로도 이렇게 많이 접하기도 했고 동편제를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동편제와 서편제의 차이점은 우리 석규님이 좀 알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걸어다니는 사전이셔가지고요. 네. 모르실 리가 없어. 네. 그러니까 동편제와 서편제를 바꿔서 나누면 네. 친절하게 설명하느냐, 네. 네. 무뚝뚝하게 설명하느냐. 어. 우리 흔히 많이 하는 게 그 이산저산. 일산, 어. 처산. 요거를 서편제식으로 하자면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고 봄이로구나. 얼씨구! 이렇게 쫙 설명적으로 해준다면 네. 동편제 소리는 그 운봉의 산새처럼 네. 무뚝뚝하니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고 봄이로구나. 이런 식으로 탁 나뉘는 거죠. 달리 보였다. 이런 매력이 이런 매력을 왜 그동안 안 보여주신 거예요? 석규님의 끝은 어딜까? 그러니까 나 매력이 있는 줄 몰랐었네. 예. 아니 소리가 달라요, 진짜. 그러니까 한 방에 이해가 됐어요. 네, 야, 잘 들었습니다. 동편제 마을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 중에서 혹시 저희 숲지기 사람들에게 좀 어울릴 만한 체험들이 뭐가 있을지 한 분 한 분 이렇게 좀 네. 각각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판소리 체험이 있거든요. 네. 판소리 체험하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그리고 이제 왕영 씨는요? 그 사냥 농장이 있는데 농장에서 동물빵 만들기 체험이 있어요. 네, 그 체험도 되게 잘하시고 동물방을 만드는 체험이 있어요? 동물빵이요. 아, 동물빵? 네. 저도 키우는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빵 만들고 먹이 주기 체험이 있는데 네. 그 체험이 딱 어울리세요. 완전 잘할 수 있죠. 그럼 맨날 하는 건데 또 하고 싶으세요, 그 체험? 이제 소에서 양으로 바뀌고. 양으로 바뀌고, 오케이, 네. 동물이 바뀌니까. 우리 박연미 숲지기는요? 초콜릿 체험이 있는데 초콜릿 체험은 되게 달달하잖아요. 그 초콜릿에 들깨 넣는 체험이 있어요. 네. 네, 그 체험 어울리세요. 초콜릿에 들깨를 또 넣는 체험도 네. 있어요. 저희는 초콜릿에 뽕잎 넣은 초콜릿 체험을 하고 있는데 네. 잠시만요. 홍보 금지입니다. 네. 야, 이 박영민 대표가 이렇게 은근슬쩍 자기 PR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사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니던 여행사의 사정이 좀 어려워서 다시 고향에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네. 내려올 때 기분이 솔직히 어땠어요? 솔직히 좋았어요. 네, 고향에 다시 내려가서 이제 가족들과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다는 생각이 좋긴 했는데 네. 막상 지내보니까 심심하긴 해요. 할 게 없어가지고. 그래요? 근데 원래 좀 뭔가 꿈이 있어서 나는 네. 대도시로 가야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가신 건 아니었어요? 네, 여행사? 맞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여행사 다니면서 가족들 간에 그 떨어져 있으니까 외로움 그런 게 더 생기더라고요. 있었구나. 네, 그래서 빨리 내려오고 싶다고 했는데 이렇게 금방 내려올지는 몰랐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내가 뭔가 이 안에서 이제 일을 함으로써 네. 내가 몰랐던 고향의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고 네. 더 장점들을 확인하게 되고 또 네.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고 이런 것도 확실히 느꼈죠. 네,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최근에 뭐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마을이긴 한데 곳에 이런 장소가 있었나 그거를 손님한테 들어가지고 손님한테 들었어 네, 오히려. 되게 민망했어요. 아이 거기 마을 동네 사무장님 가시네. 거기 좋더라고 가보세요 안 가봤으면. 네. 아까 그 지역의 특산품 얘기하시면서 그 하몽이 아니가 뭐였죠? 사퀴테리언? 샤크트리? 네, 샤크트리? 샤크테리요. 아마 샤크트리가 좀 낯서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샤크트리가 어떤 걸 샤크트리라고 하는지 네. 샤키테리 안에 하몽이랑 이제 잠봉, 소시송 이렇게 모아놓은 거를 저희는 샤키테리라고 하거든요. 이게 돼지팝이구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손님들께 플래터를 원하시면 네. 하몽, 이제 잠봉, 소시송 그런 식으로 다
펼쳐가지고 플래터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편제 마녀님이 굉장히 좀 대단해 보이는 게요. 샤키테리를 맛을 보라고 갖고 오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인정. 대단. 출연료 2번을 들어야 돼요. 이 안에 이제 2가지의 구성품이 있는데 요 그 아래 있는 게 뭐예요? 진한 거. 네. 아래에 있는 게 이제 네. 하몽이에요. 하몽은 요게 이제 하몽. 네. 네. 돼지 뒷다리를 3년 동안 발효시키고 숙성시킨 이제 네. 스페인식 발효 생햄이고요. 그 그렇군요. 위에 잠봉은 네, 이거. 이제 향신료와 허브를 곁들여 만든 이제 잠봉이에요. 그렇군요. 일단 우리 하몽부터 한번 맛을 볼까요? 아이들이 좀 많이 왔네. 체험하러 왔어요. 마을에 많은 관광객들이 어떻게 해야 많이 다 올까요? 진짜 빵 같은 느낌이다. 맞아요. 빵 같은 느낌도 나고. 표면에 질감 내는 거 최대한 지금 튀어나온 부분을 더 부각시켜요. 작가들한테 저렇게 디자인 막 얘기하면 싫어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처음엔 진짜 많이 싸웠는데 맨날 이제 지하철 타고 보통은 건물에 둘러싸일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제가 다시 본 부안은 되게 아름답고 가능성이 많은 도시인 것 같아요.